수요 특강 917 여러분이 궁금한 우리가 듣고 싶은 이야기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 오늘은 영감 있는 시쓰기를 주제로 시인 홍승용님의 특강 전해드립니다. 영감으로 쓰는 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시의 씨앗, 종자 키우기와 구체적인 언어 표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시를 쓰는 동기, 종자 얻기의 과정을 거치면 두 번째 단계에는 그 종자가 시인의 정신 내부에서 성장하는 단계에 접어들게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내면에서 진행되는 그 성장은 이제 막 한 편의 시가 태어나기 직전의 순간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의 탄생은 그 종자가 충분한 성장이 가져온 필연적인 결과를 했습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의 감동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기쁨을, 그 사랑의 체험을 가슴이 뜨거워 이웃에게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또 시 종자의 성장 과정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며칠 동안 속성으로 자랄 수도 있지만 아주 느리게 진행되어 몇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첫 번째, 시 종자 얻기에서 많은 이들이 잊어버리게 된다는 우려를 말합니다. 이거 시가 되겠구나 하고 시 종자를 얻어 그것을 노트에 메모해 두었다가 그 종자가 혼자의 힘으로 쑥쑥 자란다고 생각하면 잘못입니다. 식물이 종자가 그렇듯이 시의 종자도 그것이 제대로 싹트고 자라자면 그 사람, 그 시인의 정성 어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노력은 평소에 지적 사고를 지속적으로 거듭하는 일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틈나는 대로 시를 생각하는 일입니다. 그 바탕 위에서 시의 종자 노트를 펼쳐 거기 적힌 종자에 자신의 상상력을 붙여보라는 것입니다. 상상력은 단순히 사실 아닌 허구를 만들어 사물의 새로운 지평을 만들어 줍니다. 사물의 의미를 새롭게 창조하는 뜻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상은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자의 개성에 밀착되어 개성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개성은 다른 사람의 마음으로 확산되어 공감을 불러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슴을 울리는 시의 오묘한 힘은 상상력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시를 쓰려는 사람은 이러한 상상력을 키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훈련하면 키울 수 있는 것이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 만들어낸 그 무엇이 종자에 붙어야 합니다. 말하지 않고는 못 베길 만큼의 감동이 있어서 내가 느낀 것을 남들에게 느낄 수 있도록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종자의 성장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사랑의 체험을 하면은 그것을 계속 기도하며 말씀으로 성장 발전해야 합니다. 이제 시인이 체험한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가 있습니다. 정신 내부에서 시의 종자가 제대로 성장 발전하게 되면 이번에는 하나하나의 언어를 골라 거기에 맞는 정확한
표현을 하라는 것입니다. 시편에 나오는 약 100여 편의 시도, 다윗의 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정확하게 표현한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시는 언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언어는 이해하지 못할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배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 시절 언어와 함께 그 안에 얽혀져 있는 세계를 배웁니다. 엄마라는 말을 배우면 엄마는 그 말과 그 뜻이 지칭하는 대상을 연결합니다. 엄마와 맺고 있는 사회적 관계를 한꺼번에 습득하는 것입니다. 엄마는 이제 말을 배우는 아가에게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이며 세상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주는 사람이며 사랑하는 눈길로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를 거듭 일깨워주는 사람이 엄마인 것입니다. 언어를 배운다는 것은 한 사회가 그 언어에 부과하는 온갖 사회적 경험과 가치를 배우는 것이며 경험적으로 체득하는 그 세계 자체를 집약적으로 한꺼번에 가두어 두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언어에 포함된 경험과 가치는 구체적인 사물이나 대상을 지칭하는 명사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랑해가 상대방에 대한 최대의 애정을 드러내는 아주 그럴싸한 말이라는 것을 배우며 아가 그만 칭얼거려 라고 할 때 칭얼거리다라는 동사에는 계속하다가는 볼기짝을 맞거나 사랑하는 엄마를 안타깝게 만들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언어를 배우며 언어에 어기차게 매달려 있는 이미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세세한 체험의 이미지를 간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에 쓰이는 언어는 그 언어에 담긴 경험의 세계, 누적된 삶의 세계를 불러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 쓰기의 중요한 문제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감정이 있는 세련된 언어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 기쁘다, 우울하다 식의 막연한 감정 표현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느낌을 갖는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시로 나가지 못합니다. 실제 시 쓰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에 쓰이는 언어는 세련되고 음악성이 강합니다. 시의 특징 중 하나가 시의 아름다움과 음악성을 말합니다. 그만큼 산문과 비교하여 눈에 띄게 나타나지요. 그래서 시에 쓰이는 말이 아름답고 음악성이 있다는 사실 때문에 시 쓰기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시 쓰기를 잘못되게 합니다. 실제 시 쓰기를 시작하는 분들의 사용한 시어를 보면 예쁜 말을 찾고 예쁜 말을 고치느라 내용까지 망치는 경우도 있고 음악성을 잘못 이해하여 글자 수 맞추기로 감정의 흐름을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어의 세련되고 음악성이 있는 언어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써보기 전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 엄두가 나지 않는 거지요. 이제부터 시어의 아름다움과 시의 음악성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래서 시를 쓸 때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시어는 내용에 해당하는 의미와 형식에 해당하는 소리의 결합체입니다. 시어의 세련됨은 정확한 감정 표현에서 생겨납니다.
시는 시인의 생생한 현실 체험에 바탕을 둔 문학 장르이기 때문에 시의 모든 과정은 거기서부터 흘러나옵니다. 시어의 세련됨을 말할 때는 그대로 관철됩니다. 왜냐하면 시에 쓰이는 말, 시어는 시인이 체험한 구체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어란 그 정서 체험이 어떤 애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이런 정서 체험이 잘 된 시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고장 박영래 시인이 쓴 구절초입니다. 구절초. 누이야 가을이 오는 길목, 구절초 메디메디 나붓기는 사랑아, 내 고장 부소산 기슭에 지천으로 피어있는 사랑아, 뿌리를 데려서 약으로 먹던 기억, 여학생이 부리면 마가렛, 여름무자 채양이 숨는 꽃, 단추구멍에 달아도 머리핀 대신 꽂아도 좋을 사랑아, 여우가 우는 추분, 도깨비 불이 쓰러진 자리에 피는 사랑아, 누이야 가을이 오는 골목, 메디메디 눈물 비친 사랑아. 참 아름답지요. 시는 줄이고 간추리고 압축하여 강렬한 감정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현실을 반영하되 그것을 만족시켜주는 세련되고 음악성이 강한 언어들을 사용한다는 문학개론 그대로의 아름다운 시입니다. 시인은 가을에 피는 꽃을 바라보면서 사랑했던 누이의 하늘, 눈물을 뿌리며 그리워하고 있습니다. 바로 위의 누나와 10살이 넘는 터울이 지는 막내 아들로 태어난 시인은 그 누이가 시인이 중학교 2학년 때 시집가서 1년도 못 되어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가을이 오면 해는 짧아지고 추분이 되면 여우들이 운다고 합니다. 여우가 울면 도깨비 불들이 사라지고 도깨비 불들이 사라진 자리에 누이가 앉아 있습니다. 구절초에 조촐하고 소박한 자태가 누이의 모습입니다. 치미는 울음을 애절하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한 9월쯤이 아니라 가을이 오는 길목, 구절초 핀 꽃이 아니라 마디마디 나붓기는 사랑아, 그냥 사랑이 아니라 울림소리 아의 효과가 겹쳐있는 사랑아, 또 도깨비불이 스치는 자리에 피는 눈물 비친 사랑아 등의 표현들을 주의 깊게 본다면 정말 사라지는 것들이 더없이 정확한 감정 표현을 하는 문학의 갈래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구절초라는 꽃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도 이 시를 읽으면 왠지 그것은 젊음이 서성거리던 언덕과 그날의 섬세한 사랑의 감정과 서글픔을 간직한 알갱이가 작은 흰색 계통의 아름다운 꽃일 거라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이런 효과는 다름 아닌 정확한 감정 표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시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시 쓰기의 중요한 문제는 감동이 있는 구체적이고 풍부한 감정이 있는 언어, 단지 좋다, 나쁘다, 기쁘다, 우울하다식의 막연한 감정 반응보다는 훨씬 구체적인 느낌을 가는 언어를 찾는 것입니다. 이것 없이는 시로 나가지 못합니다. 실제 시 쓰기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대상이
내 마음에 무엇인가를 불러오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손에 잡히지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답답하지요. 그래서 시인들은 왜, 어떻게 쓸까? 이것에 고통스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의 본질이 알맹이가 드러날 때까지 시인들은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펜을 놓고 뜰을 거닐다가 음악을 듣기도 하고 차를 마시며 깊은 묵상에 빠집니다. 그래도 안 풀리면 시 쓰는 일을 잠시 중단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며칠 뒤에 다시 시작합니다. 막혔던 생각의 벽에 구멍이 뚫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 시의 씨앗, 시 종자를 더 발전시키는 것과 정확한 언어 표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요 특강 917. 오늘은 영감 있는 시쓰기를 주제로 시인 홍승용님의 특강 전해드렸습니다. 특강 내용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유튜브 오후에 만나 채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